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발표 내용과 관련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주에서 왔고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강원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경관이고 천혜의 자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연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아파요, 많이. 그래서 좀 쉬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자원인 강원도에서 자연경관인 자원을 자꾸 뺏어가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많이 오시는 게 좋은 거냐, 152만 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152만 명이 와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는 게 아니라 52만 명이 와가지고 3일을 주무시고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럴 때만 이래도 자연도 좀 쉴 수 있지 않겠는가.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조건 많이 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께서 공격적으로 발굴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강원도의 자연은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좀 쉬어야 되고, 강원도의 자연은 충분히 강원도 자연 나름대로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혁신도시의 성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혁신도시에서 쫓겨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고향이신데 혁신도시 들어오느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들어서서 되게 삐까뻔쩍한 건물도 그동안 원주에 없었던 30층짜리 넘는 건물도 막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 값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 이제 엄청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 살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도심에는 고령의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새는 또 이주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근처에도 되게 고령의 노인들도 많으시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예전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관광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부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 정책적으로 구도심과 관련된, 서울보다는 지역이 균형 발전해서 소외되고 도시보다는 또 농촌이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고 도시 내에서는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균형 발전하자라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예를 하나 들자라면 청소 행정 하나만 가지고도 구도심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더욱 소외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여기 국회의원님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하고 있는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자라면 신시가지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교통량 많고 눈에 띄는 곳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게 행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칭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구도심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골목길 집 앞까지도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정주 환경과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골목길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청소 환경미화원들을 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늙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 골목길의 청소들은 집주인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곳곳이 마을, 동네, 방네 곳곳이 촘촘하게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청주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 말 안 듣는 데는 조금 엄하게 벌해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올 때 이거 한 가지만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서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를 공개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고 어디다 쓰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과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때문에 엄청 문제입니다.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 90번 넘게 먹은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도 못합니다. 원주시에서 감사했는데 감사는 그냥 경고로 끝났고 주의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밝히면서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 감사.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건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특활비는 내가 김정은 만나 뭘 했는지 이런 걸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겠죠. 아주 재밌는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엄청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공격적이지 말아야 된단 말 진짜 갑자기 공감이 됐어요. 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국토부 장관님한테 하나 뭐 물어볼게요. 전북이시니까 그 덕유산 있잖아요. 무주의 덕유산. 제가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케이블카 생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가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덕유산의 등산객이나 이 사람들이 케이블카 생긴 전후로 비교하면 좀 어때요? 방문객이나 이런 거? 어쨌든 좀 변화가 있는 측면이 있죠. 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저도 수치는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예.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모르겠어요.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다만 이제 왜 그 주변과 관계된 관광객과 연동되면 좀 얘기는 달라지는 게 그래요? 있습니다. 예. 산을 이용하는 분들과 관광객은 저는 구분되기도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덕유산은 뭐 일종의 좀 신성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주 구천동 얘기들은 많이 듣잖아요. 그 신비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케이블카 만들면서 제가 등산을 나중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산을 막 열심히 한 서너 시간 가는데 구두 신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지? 봤더니 그 바로 밑에 케이블카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가게 됐어요. 지리산 같은 경우에도 네. 그게 만들어지고 넘어가는 찾길 만들면서 그렇죠. 그랬죠. 예. 그 노고단 쪽을 제가 또 안 가게 됐습니다. 노고단 쪽이 그렇습니다. 차로만 가야 돼. 차로 휙 지나가. 전에는 노고단이 참 예쁜 봉우리였는데 올라가기도 어려웠고. 그 말이 공감이 가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관광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인공시설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자원이기도 하죠. 좀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인 것 같긴 해요. 재미있는 얘기. 구도심이 다 망한다. 신도시 중심으로 가면 구도심이 망한다. 이게 전국의 지방도시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죠. 저도 사실은 신도시를 구획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약간 투기적 요소가 있어요. 그 돈도 적게 먹히고 그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데 구도심은 마치 그 무슨 즙이 빠지듯이 쭉 빠져버리잖아, 그죠? 하여튼 도시 정책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좀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압축해서 요약만 핵심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스카프 하신 바로 옆에 있거든요.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장관님들 발표 내용 중심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 동대면에 사는 김화선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의 주제는 K문화 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춘천 중도와 중도 유적이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도 유적과 중도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유적지는 1만 년 우리 역사